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1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자기 편만 보려하는 조국의 검찰개혁. 자, 이 첫 부분에 2010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쓴 책 진보 집권 플랜에 나오는 한 대목을 칼럼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거 자신의 말과 기준을 180도 바꾸면서 권력 유지, 행사에 올인하는 후흑한, 두꺼운 얼굴과 시커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이런 후흑한들이 기세등등하게 완장을 차고 설친다. 민주주의를 다수결주의로 환치시키고 반대파와 비판자를 법치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다수가 우리를 뽑았잖아. 우린 임기 동안 우리 편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억울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너희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물론 너희가 이기게 놔두진 않을 거지만. 네, 2010년에 쓴 책이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쓴 글인데요. 자, 이 글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국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묘사하는 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지금 내로남불격인, 즉 조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위명하에 지금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계속해서 흔드는 이러한 일을 참 뻔뻔하게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겠다. 검찰 수사,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 조국 씨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검찰을 어떻게든 흔들려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법무부가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호위무사로 자처하는 법무부 인사 중에 대표적인 인사가 2명이 있습니다. 바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이성윤 검찰국장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지난 9월 9일 날 검찰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두 사람은 어제자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검찰의 전방위적인 어떤 조국 수사에 맞서서 조국 장관을 사수하는 사실상의 호위무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검찰 개혁의 선봉에 이런 두 사람이 서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15일 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고 이성윤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을 했습니다. 자,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날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이성윤 법무부 감찰국장은 한동훈 반부패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따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을 당한 것이죠. 당시 법무부에 이렇게 실세 두 사람이 당시 법무부의 실세 두 사람이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 이렇게 직접 전화한 것이 알려지고 나서 검찰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터뷰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직무보좌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고 수사팀을 교체해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개입을 목적으로 위법하게 수사팀 교체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의 특별수사팀 제안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지휘하에 있는 한동훈 부장 등 대검 간부 전체를
제외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자는 이러한 뜻으로 지난해 출범했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현 수사팀이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나 별도의 교체 요인이 없음에도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은 엄연한 직권 남용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법무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죠. 굉장히 오해 살 만한 행동이죠.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검찰에 대한 막대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왜 검찰의 간부에게 그것도 전화를 겁니까? 그러면서 이 수사팀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하는 것 자체가 직권 남용 소지가 충분한 사항이죠.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평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 장관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이 배제될 경우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거나 집단 행동 등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진 않을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현 문재인 정권과 굉장히 깊은 인연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동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법무부 차관이 된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논의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었죠. 검찰 고위 간부 대부분은 사실 검찰의 수사 지역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다가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김 차관만큼은 이 입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호수 차관은 현 정부가 인사를 할 때마다 여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고 또 6월에는 후임 검찰총장 후보군 4명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성윤 검찰국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 역시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입니다. 경희대 법대 후배라고 합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상관인 민정수석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가 나자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현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전국 특별수사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7월에는 검찰 인사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감찰국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나 이 이성윤 검찰국장이나 둘 다 검찰에 대해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법무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죠. 네, 특히 이성윤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앞세워서 검찰의 수사팀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재의 수사팀을 참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검찰국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 들어서 뭔가 조국 장관을 엄호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하는 일을 보면 참 그동안 해왔던 조국스러운 행동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전혀 몰랐다, 어떤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오해를 살 만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뒤로서는 전혀 말과 다른 행동을 보였었죠. 예를 들어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다든지
아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PC를 정말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뜯어서 가지고 나오는 이런 증거 인멸 행동까지 보였는데요.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도 지금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어떤 수사 개입 행동하지 않겠다, 수사에 대한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법무부의 요직 두 사람을 앞세워서 뒤로는 이렇게 검찰을 흔드는 이러한 전화를 하고 사실상의 압박을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어떤 정보 공개도 금지하는 이러한 준칙 개정을 앞세우고 있고 검찰의 조직 문화까지 손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조국스러운 이중적 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로는 검찰을 흔들려는 그 뻔한 의도 다 국민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